네, 안녕하세요. 코스피입니다. 네, 주봉 기준으로 이번 주에는 1.54%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주봉 기준으로 종가 0.97% 상승하면서 네,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일봉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신년이 껴 있다 보니까 2024년 말일과 2025년 1월 1일 이틀 휴장이어서 거래일은 3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횡보장을 이어가다가 금요일장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 5일선 아래에서 시작했다가 5일선과 21선, 11선을 차례로 뚫으면서 거의 61선 저항 자리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박스 살짝 이탈했던 부분을 바로 회복을 하면서 박스 상단까지 돌파해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61선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매물 소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박스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 61선을 뚫어주는지 또는 하단까지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단기 이평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할지 요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와서 2025년 첫 주에는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한 내역을 살펴보면 에이텍 저번 주 영상에서는 이제 하락을 해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안 했고 그 다음날에 반등을 하면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 위를 올라타서 다시 시가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차트 흐름이 이평선도 정배열인 상태에다가 거래량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일 종가 부분까지 빠졌으면은 그냥 매도를 할까 했는데 다행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적절하게 수익을 보면서 크게 올랐다가 매도세가 센 거를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매수했던 종목은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뉴스가 뜨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젠 RNM도 이제 로봇 관련주예요. 이날 박스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상승을 하면서 4개월 전에까지의 전고점을 그냥 뚫어버려가지고 요즘 예의주시하다가 그 다음날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좀 스윙 매매로 보유를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길래 이때 매도를 했고요. 이건 되게 심플하게 그냥 돌파 매매로 이 5일선의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샀고 그 다음에 운 좋게 또 터져가지고 적절하게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60분 봉인데 여기 보시면 한 이쯤 샀던 것 같거든요. 내려올 때 눌림 자리에서 아마 샀을 건데 이때 파동이 강력했고 그리고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타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눌림에서 샀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쉽게 죽지 않고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큰 매수세가 유입을 한다. 이런 특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테마가 살아 있으면서 최대한 그 테마의 주도주, 대장주를 위주로 공략을 하면은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쌍바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쌍바닥, 쌍봉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쌍바닥은 상승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고 쌍봉은 하락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서 쌍바닥이 나오는 차트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 쌍봉 패턴은 팔 시점이구나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바닥 패턴이 나오면 바닥일 때 지금 보시면 하락, 상승, 하락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돌려고 해요. 큰 거래량도 실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럴 때들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나하고서 들어가지만 주식에서는 보통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50, 21평을 뚫고서 60까지 오면은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정받을 때 뭐 5일선이나 21선이나 11선에서 반등을 받으면 이 종목은 매수세가 강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개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아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전저점 자리까지 찍어주면서 이 언저리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몸통 기준으로 다시 이 저점을 찍고서 올리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바닥 부근에서 뭐 매수를 해도 되고 근데 또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 아래로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더 빠지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 일부만 산다거나 뭐 입질 매수 정도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5일선 위로 올라탔고 한 번 더 저항을 받았고 하지만 다음날 다시 올리는 두 번째 상승할 때는 되게 힘이 좋다. 그러면서 쌍바닥이 완성이 되려면은 최소한 여기 중간에 있는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는 뚫어줘야지 그래도 쌍바닥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아래에서 그냥 흘러버리면은 이거는 박스권 흐름이 돼버리는 거죠. 의미 있는 쌍바닥이 패턴이 되려면 적어도 이 중간에 있는 고점은 뚫어주는 게 의미 있는 쌍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쌍바닥이 나왔다는 의미는 이 파동에 바닥 패턴을 찍었다. 추세를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쌍바닥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위에 121선의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윗꼬리를 달았고 윗꼬리가 길다는 뜻은 올리려고 했을 때 보유자들이 다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위에 이제 매물대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이 지점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팔아 제낀다. 여기서 한번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앞에 매물이 많으면 주가가 무겁고 무거우면 상승하는데 힘이 좀 붙이는 거고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주식을 가볍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보시면 121선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122평의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뚫어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 앞에 매물 상황을 봤었을 때는 뚫고 올리는 확률이 20%, 30%가 되고 조정받을 확률이 뭐 70%, 80%가 되겠구나.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뚫었네? 그러면 얘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났나 보구나,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나 보구나, 다시 타점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갔다가 보시면 이 고점이 거의 전고점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 있는 매물까지 지금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방향을 완전히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들을 보시면 5위평도 쌍바닥이 나왔고 12평도 쌍바닥이 나왔고 22평선은 우하향에서 상방으로 돌리면서 62평선을 돌파를 했고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살펴보고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요한 이평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때는 이제 매수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이미 단기 평선을 뚫고 내려왔고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122평의 지지를 받고 들쳐 올립니다. 그러면서 22평과 122평이 만나게 되죠. 다시 22평선이 122평선은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 상승세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단기 평선을 다시 올립니다. 저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일부 사고 들쳐맬 때 여기서 매매를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의 우상향으로 다 방향을 바꾸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승을 하려면 최소한 이 W 쌍바닥 패턴을 찍고 이평선의 방향이 하방에서 상향으로 돌리면서 역배열이던 이평선들의 배열이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서 이 상승 이후에 조정에서 주요 이평선들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이 시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면 또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여기서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가 매수 타점이면서 손절인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차트를 살펴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은 총 3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747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은 1172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개인은 3720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500억 원을 매수, 기관은 11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70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테마는 양자 암호 관련주가 큰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